미국 내슈빌에 있는 한 사격장. 많은 사람들이 사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격장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3명의 남성이 들어오는데요.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그들을 보며 사격을 하다 오줌 지리면 안 된다는 농담 섞인 말을 하며 웃어 보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있던 동양인 남성들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사격을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사격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양인 남성들을 놀랍다는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놀랐길래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던 것일까요?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내슈빌에 태어나고 자란 앤드류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총기 소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총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완화된 법과 합법적으로 구입하기도 쉬워졌을 뿐더러 보편적인 신원조사는 존재하지 않아 낯선 사람에게 총을 살 수 있는 데다가 판매 기록 또한 없기 때문에 범죄에도 사용이 많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희 동네 인근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총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보며 자라왔습니다. 아마 인근 지역을 벗어나면 미국 전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겠죠. 내슈빌에서 안전하고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심심치 않게 총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종종 새벽 시간 고요한 밤에 총소리가 들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누가 이 시간에 총질을 하고 난리야, 잠도 못 자게라는 말을 할 정도로 총소리가 익숙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신문에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글은 쉽게 볼 수 있고 뉴스에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총기 난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시에 나오곤 해요. 그만큼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죠. 얼마 전 내슈빌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총격으로 인해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용의자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사살했죠. 사망자 중에는 어린 학생이 3명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른들의 행동으로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기로 인한 사고를 많이 접했기에 왜 미국은 총기로부터 많은 제재를 하지 않을까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8살이 되던 해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부모님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와도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이웃이었기에 어린 나이에 충격이 컸죠. 그 시기에는 단순히 어린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사용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했죠. 지금은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 줄 알고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게 슬프네요. 아버지가 사격장을 운영하셨기에 어렸을 때부터 총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버지가 하던 사격장을 물려받아 제가 운영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 사격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사격장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총을 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런 것이지만 사격장 내에는 실탄으로 사격 연습을 하기 때문에 많은 안전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손님들에게 항상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위험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죠. 특히 동양인이 사격장에 오는 것을 매우 싫어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동양인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게 동양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 사격장에는 가끔 동양인 손님이 오긴 했었지만 동양인이 오게 되면 대부분 총을 처음 쥐어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조금 더 안전상에 대해 잘 말해주고 친절하게 행동했었죠. 어느 날 중국인들이 단체로 사격장을 온 적이 있어요. 그 중국인들은 어찌나 시끄러운지 서로 소리를 질러대며 매너가 너무 안 좋았죠. 매너가 안 좋은 것까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사격장에 왔기에 흥분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매너가 아닌 중국인들의 행동이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인 손님 한 명이 실탄을 넣은 상태로 총구를 사람에게 겨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행동들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말을 하자 되려 그 중국인은 사고가 안 났으면 됐지
손님에게 무슨 짓이냐며 욕을 하더군요. 분명 제가 강하게 말한 것은 맞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누구나 저처럼 행동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중국인은 총을 다룰 수조차 없어 사격 실력 또한 형편없었죠. 총이 문제가 있어 제대로 조준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총이었다면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곤 했어요.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매너 없이 행동하는 중국인들을 보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양인 손님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게 되었는데요. 물론 모든 동양인이 그때 행동했던 중국인들과 같진 않겠지만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기에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던 것이죠. 종종 동양인 손님이 오긴 했지만 그때와 같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손님마다 하나같이 총을 쏴본 적 없는 초심자들이 방문해서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뿐만 아니라 사격을 원할 시에는 많은 것을 알려주어야 했기에 일에 대한 피곤함은 있었죠. 단골 손님들만 있던 평화로운 어느 날, 동양인 남성 3명이 사격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손님들이 사격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한참을 지켜만 보길래 이들도 당연히 총을 만진 적 없는 초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총기 소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었기에 동양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다룰 수 없었으니까요. 구경만 하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대다수이기에 이 남성분들도 구경만 하다가 나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구경을 하다 제 쪽으로 오더니 사격을 해볼 수 있냐는 말을 해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사격장에 와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 남성들은 사격장은 처음이라더군요. 당연히 총을 쏴본 적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안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총기를 다루는 법까지 설명을 했어요. 남성들은 제가 설명을 하는 동안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고 이해를 했냐고 묻자 3명 모두 이해했다고 말을 해왔어요. 보통 초심자에게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 다시 되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성들은 한 번도 저에게 되묻지 않은 모습을 보여 친구들끼리 왔기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총으로 사격을 할 것을 권했지만 그들은 권총이 아닌 소총으로 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남성들의 매너는 좋았고 태도는 정중했으나 그들이 오만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종종 친구들과 오는 사람들 중에는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전부 안다는 듯이 말하곤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건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을 쓰지 않죠. 동양인 남성들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남성들은 매너가 좋았기에 그들에게 농담 섞인 말을 건네며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말을 했어요. 너무 긴장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긴장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가 잘 안 되기에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격하다가 놀라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면 안 된다고 농담을 건넸죠. 그들은 제 말에 미소를 살짝 짓더니 자신의 사격 실력에 오줌을 지릴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는 농담을 건네왔어요. 대부분 농담을 건네면 자신과 믿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막상 사격장에 직접 총을 쥐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남성들은 사격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감이 넘쳤고 긴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했어요. 사격장에 들어서고 먼저 시범을 보여주려 자세를 취해 설명을 해주자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기만 할 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이들이 긴장해서 이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문제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자 알겠다고 말하며 저에게 엄지를 치켜들고는 자세가 좋다는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되려 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남성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고 긴장을 안 했는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손에 쥐자마자 완벽한 포즈로 자세를 잡은 후 망설임 없이 사격을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보통의 사람들은 한 발 쏘면 다시 조준을 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 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남성들은 주저없이 빠른 속도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사격장에서는 연사로 총을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총소리가 연속으로 들리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성들은 단발로 쏘는데도 불구하고 연사로 쏘는 것처럼 들리는 속도로 총을 쐈으니까요. 남성들의 총소리에 사격장에 있던 손님들조차 이 남성들을 전부 쳐다봤죠. 저 역시 남성들이 하는 사격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들은 순식간에 사격을 끝냈고 표적지를 확인하자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사격 선수가 아닐까 할 정도로 표적 정중앙에 전부 총알을 꽂아버렸고 나머지 2명 또한 사격 실력이 엄청났어요. 그들은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저에게 다가와서 가장 못 쏜 사람 한 명을 골라달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표적지를 보며 2명 중 1명을 고르기가 힘들었지만 선택을 하니 선택된 1명은 울상을 짓고 나머지 2명이 아이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알고 보니 가장 사격을 못한 사람 1명이 전부 계산하는 내기를 했던 것이었죠. 사격장에 있는 많은 단골 손님들 또한 이 남성들이 궁금해 다가왔는데요. 저 역시 그들이 정말 신기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와 총을 다뤄본 적이 있는 한국인 남성들이었어요.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단골 손님 1명이 한국인이면 총을 잘 쏠 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했죠. 오래전 LA 폭동 사건을 진압한 것도 한국인들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큰 사건 중 하나인 LA 폭동 사건을 저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LA 경찰들은 백인들을 지킨다며 모든 병력들이 백인들에게만 집중되었고 한인들을 방치했지만 당시 한인타운에 살고 있던 한국 남성들이 모여 한인타운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죠. 한국인 남성들이 말하길 한국은 남성 대부분이 군대를 경험한다는 말을 해왔고 군대에서 사용하던 총기 느낌 그대로라며 익숙했기에 잘 쏠 수 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여기 있는 관역보다 몇 배는 멀리 있는 곳을 쏘기도 하고 총에 스코프가 달려 있어 군대에서 사격을 했을 때보다 훨씬 쏘기 쉽다는 소리를 했죠. 그들은 그렇게 사격 실력을 뽐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격 실력은 평범한 수준이라며 아마 군대에 다녀온 한국 남성이라면 이 정도는 전부 쏠 수 있다는 겸손한 말을 했죠. 그러고는 손님들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사격을 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비법들을 전수를 해주었죠. 이들의 말을 듣고 저는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미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인 나라죠. 사격으로는 미국인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것이 미국인들은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사격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총기 소지 또한 가능하니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 또한 무수히 많죠. 사격장을 운영하며 미국인뿐만 아닌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지만 한국인들만큼 저를 놀라게 만들었던 사람은 단연코 없었어요. 아마 불가능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군대를 직접 경험하고 사격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 남성들의 매너와 정중한 태도를 단골 손님들 또한 매우 좋게 보았던 것인지 자신의 돈으로 음료를 내어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남성들이 대부분 군대에 다녀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총기는 기본적으로 다룬다며 자신들이 특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을 했죠. 단골 손님 중 1명은 한국으로 가서 사격장에서 실력을 뽐내면 망신만 당할 테니 사격장에 절대 가면 안 되겠다는 농담 섞인 말을 하며 웃어 보였어요. 평소 동양인들의 사격 실력을 우습게 생각하던 저였지만 한국인만큼은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 남성들이 사격장을 다녀간 이후로 한국 군대가 궁금해졌고 많은 것을 찾아보았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흥미로운 사실들도 많았어요. 한국은 분단국가에 주변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즐비했기에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단 몇 분만 해도 길거리에 있는 남성들로 부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신기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렇게 흥미롭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강인한 그들이지만
누구보다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칭찬하는 글을 많이 보았어요. 한식이 맛있다는 사람부터 인프라도 훌륭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좋다는 소리 등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 마지막에는 한국인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소리가 꼭 있었죠.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궁금해졌고 한국인들을 직접 만나 경험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생활 곳곳에 디지털로 되어 엄청난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여 조만간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한국 군대를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빨리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